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5월 23일 진단키트 시젠 랩지노믹스 수젠텍 PCL 바이오텍메드 바이오니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하락하였고요. 증시가 좋게 시작을 했다가 장 중반에 갑자기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락 마무리를 했고,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다우 나스닥이 좀 많이 올랐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나스닥은 조금 내렸고 다우는 조금 약상승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니케이 같은 경우도 상승했고요. 상해 종합은 마이너스 0.5%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 다른 나라 증시들은 좀 반등을 하고 좀 진행을 되었는데 어, 또 이렇게 반등을 하지 못한 채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지금 역시나 이제 FOMC 회의록에 의하면 막 어느 쪽에 무게를 실는 그런 정책이 나온 게 아니고 테이퍼링은 언젠가는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전보다는 확실히 테이퍼링 할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졌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저금리 정책을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중립적인 그 자세를 취하면서 약간 이제 시장 전체에 좀 변동성을 크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증시가 출렁출렁거리고요. 물가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또 급락을 할 수 있고, 아니 물가가 좀 안정이 되면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3200포인트와 2970포인트를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서 증시가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점. 하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 박스권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1선 깨지 않는 선에서 좀 증시가 다시 한번 재상승을 해서 한번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는 일단 지금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지 않고요. 4월 달 말부터 해서 지금 5월 달 해서 이렇게 계속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얼핏 보기에도 한 10조 가량 매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너무나도 공격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재개되기 직전부터 좀 이렇게 외국인이 이탈하기 시작해서 인플레이션 이런 거와 함께 이제 달러가 강세를 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언젠간 올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증시를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증시를 좀 방어를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지금 외국인이 이탈했다가 다시 잠깐 들어왔다가 또 이탈하는 모습이죠. 네.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외국인 수급이 좀 좋긴 합니다만 여전히 어느 한쪽으로 매수를 강하게 하거나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도 워낙 이제 변동폭이 큰 지수기 때문에요. 일단은 큰 하락을 겪고 좀처럼 이제 반등을 강하게 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반등을 한번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1000포인트를 다시 도전을 해서 확실히 올라갈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외국인이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바이오주, 뭐 진단키트주, 반도체 기술주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올라갔을 때 이제 다시 한번 전 포인트를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 0.5% 올랐고요. 나스닥 100 한 0.5% 내렸네요. 뭐 어제 그 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유럽 증시도 조금 올라서 마무리했고요. 원자재 같은 경우는 가격이 뭐 올랐다 내렸다 계속 반복하고 있고 크게 움직임은 없습니다. 암호화폐는 또 급락을 했고요. 암호화폐 요즘 계속 이제 돈이 좀 빠져나갈 기미가 보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채권 같은 경우는 한국 10년물, 뭐 미국 10년물 거의 다 비슷한 금액을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좀 외국인이 좀 들어왔으면 하고요. 6월 달 이제 거의 다 왔는데 6월 달에는 코스피 코스닥 한번 다시 정고점 노려봤으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한다면 증시 하락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증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젠부터 보겠습니다. 시젠이 요즘 너무 하락이 많이 나와가지고 좀 걱정스럽습니다. 일단은 3,200원 하락해서 4% 정도 하락했고요. 72,100원 하락했습니다. 72,10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본다면, 60일선을 거래량을 실으면서 또 하락을 시켰고요. 이렇게,
아래 꼬리 없는 음봉이 계속 나온다면 원래 무상증자 시작 가격까지도 좀 내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크게 더 하락을 한다면 지금 6만 원 후반대 정도까지 하락을 할 수 있는데요. 거의 다 하락했죠. 그래서 그 정도에서 자리를 좀 잡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어, 이제는 자사주 매입에 대한 그 매입이 좀 나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어, 11만 주로 크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시즌에 이제 주가 부양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주가 부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즌이 왜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이렇게 크게 하락한 데에 대한 큰 이유는 네, 공매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왜 쳤냐? 그게 중요하죠. 자, 여기 보시면 시즌의 실적이 원래는 이제 7천억 이상이었어요. 근데 6,700억으로 영업이익이 감소를 좀 했고요. 작년보다 네, 영업이익이 좀 하락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매출액이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 이유가 뭔가? 그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제가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제가 주로 HMM에 대한 종목을 리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이 해상 운임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수출 기업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아도 남는 게 없다. 치솟는 운임, 수출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급 운반비의 영업이익률이 급감을 하고 있고 수출 기업에 타격을 입고 있다. 그래서 시즌 같은 경우는 사실 네, 유럽이나 북미 쪽에 그리고 브라질 쪽에 남미 쪽에 수출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해상 운반비가 너무나도 급격하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급감을 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매량이 늘었지만 네, 지금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감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 주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시즌이 6,700억을 한다고 해서 어, 문제가 된다. 그렇진 않습니다. 이미 6,700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정도까지 가격대를 형성을 했다가 이제 백신이 나온다는 소식과 그 다음에 앞으로 코로나19가 진압이 될 것이다라는 소식으로 이렇게 큰 하락세를 겪었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공격으로 이렇게 주가가 오르지 못했다가 무상증자 소식으로 좀 크게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공매도가 재개되니까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즌의 적정 이 시가총액이 사실 6,700억이라고 한다면 저는 시가총액이 6조, 7조는 충분히 되어야 된다. 네. 그래서 적어도 이 10만 원대 가격대까지는 최소로는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PER을 더 친다면 네. 저는 여기까지도 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슈팅이 나오기 위해서는 내년, 내후년 그 시장이 먹거리가 좀 보장이 되어야지 되는데요. 지금 뭔가 시장 분위기가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뭔가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인도 변이 공포가 줄어드나. 그래서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2회 접종 효과가 네, 부스터 샷이라고 그러죠. 부스터 샷을 놓으니까 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확인되었던 93% 효과와 비슷한 80%, 88% 보호 효과가 나왔고요. 충분히 지금 변이도 진압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바이러스에 대한 그 확산세가 크고 네, 어, 판매가 많이 되고 있지만 지금 뭔가 이 해상운임도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백신 효과가 이제 서서히 또 나오면서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진단키트에 대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주가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쟁이 사실 지금 되게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이전 상장도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그 자사주 매입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M&A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한번 주가를 올릴 만한 그 소스를 풀기는 풀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하락세가 이렇게 꼬리 없이 진행이 되었다는 것은 저는 추가 하락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네. 이 정도 바닥까지는 네, 네, 지킬 것 같고요.
그 이상 481선까지 깨면서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시제는 어, 섣불리 지금은 물타기보다는 조금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월봉도 이제 서서히 이제 20월봉선까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 7만 원 선 찍히면서 좀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네. 일단 월봉 다시 한번 6월에는 좀 양봉 나오면서 진행되었으면 하네요. 자, 그 다음에는 랩지노믹스고요. 랩지노믹스도 마찬가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랩지노믹스도 수출이 주로 되긴 하지만 얘는 이제 국내 검사 어, 검사소죠. 검사소에서도 영업이 꽤 되기 때문에 시즌보다는 타격이 크진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1분기 실적도 양호하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뭐 괜찮게 보는데, 자, 그래도 급등을 할 듯 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60일선까지 하락을 시켰습니다. 근데 얘는 그래도 적정선을 지키면서 네, 아랫골을 적절하게 달아주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60일선 지키는 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할 것 같고요. 21선을 언제든지 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만큼 2분기 실적이 그 이상 나온다면 랩지노믹스는 충분히 지금 가격은 상당히 싼 가격에 위치하기 때문에요. 3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투자자 기관이 계속 매수하고 있죠, 다시. 그래서 이전에도 랩지노믹스가 좀 반등이 나오기 전에 기관이 매수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관이 다시 한번 매수하는 점,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수젠텍은 이제 하락을 조금 어느 정도 멈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 하락하다가 마지막에 장 막판에 반등을 했고요. 61선이 서서히 올라오니까 요쯤에서 주가 하락을 끝내고 반등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자, 그래서 수젠텍도 이제 시젠과 랩지노믹스처럼 좀 이제 하락을 끝내야 될 것 같고요. 시젠은 좀 더 하락을 하고 있는데 수젠텍은 랩지노믹스처럼 반등을 좀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PCL이고요. PCL이 61선 근처에서 또 이제 지지를 좀 받았는데요. 요 정도 선에서 적절하게 주가 형성하다 다시 한번 양운선 태우면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PCL 올라갈 수 있다. 네, 조금 더 보겠고요. 외국인이 이제 만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네, PCL 요 정도 선에서 주가 지지하면서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바디텍메드고요. 바디텍메드도 61선을 좀 하락을 시켰죠. 그래서 꼬리가 별로 없고 이렇게 음봉이 3개 연속 나온다면 얘도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거래량은 없었지만 조금 이제 불안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 더 이탈을 한다면 여기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를 해서 바이텍메드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봉이 이제 급등을 했다가 또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지금 자리에서는 지켜야 될 것 같다. 20월봉선도 지지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뭔가 진단키트가 최근에 장도 좋지 않고 이 분위기가 조금 다시 한번 좋아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불안하네요. 그래서 바이오니아도 좀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61선을 하락시켰고요. 또 쉽게 치고 나가지 못하면서 이렇게 쌍바닥 근처를 또 만들고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장주가 진다키트 대장주가 별로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니아는 계속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것 같고요. 외국인 매도를 좀 주목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진입 타이밍도 아닌 것 같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 조금 더 올라간다면 털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쉽게 올라가지 못하고 이 큰 파동을 계속 옆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바이오니아는 썩 좋아 보이진 않네요.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진단키트 시장이 반등을 좀 하다가 또다시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해상 운임 지수 이슈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운임 그 다음에 뭐죠? 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도 또 이렇게 백신 효과가 있다 보니까 뭔가 이 진단키트 기업들의 투자를
좀 머뭇거리는 것 같습니다. 큰 손들이. 그래서 조금은 경계를 해서 지켜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만약에 지지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이탈을 해버린다면, 지금은 아니, 손절을 하고 나오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단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는 단기간에 이제 끝날 것 같진 않은데요. 일단은 월봉 추세를 한번 계속 주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